채권법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채권법은요, 갑은 2020년 2월 1일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을에게 청약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다음 서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의 편지가 2020년 2월 5일 을에게 도달했다. 그러면 위 청약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했죠? 그래서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번요, 갑의 편지가 2020년 2월 5일 을에게 도달했다면 그 사이에 갑이 사망했다더라고. 우리가요, 그 사이라는 것은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 그 사이 말은 도달하기 전 이 말이죠.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말은 뭐다? 위청약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그래서 사망한 후에 도달하면 청약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거죠?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3번은요, 을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여기 보면 1,000만 원에 청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900만 원에 매수한단 말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이런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청약,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의 편지를 2020년 2월 5일 을이 수령하였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라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이 누구죠?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그때 미성년자다.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위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요, 을이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년 2월 10일 발송했죠. 2월 15일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격지자간에 있어서는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2월 10날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2월 15일 틀린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요. 66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이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요. 1번은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그럼 이것을 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수량 부족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그래서 574조 담보 책임이 성립하죠. 원칙은 유효다, 이런 말이죠.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전부가 수용됐죠. 이미 이것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고 원칙은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가홍 매매계약 체결. 여기도 보죠. 체결로, 여기도 체결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결로는 우린 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제3자의 방화죠. 제3자의 방화,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유명하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여러분, 임대인이 중요하죠. 여러분, 후발적이죠. 후발적이고 임대인의 잘못이 있는 거죠. 이때 임대인은 채무자를 얘기해요. 왜 채무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차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이 파손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빌려줄 사람이 채무자고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누가 빌려준 거죠? 채무자가 빌려준 거죠. 그렇죠? 임대인이요.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인데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5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했으나 후에 나중에요 저당권이 실행되죠. 우리가 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뭐란다? 576조 담보 책임이죠. 이런 576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악의의 경우는 해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보 책임의 경우, 즉 저당권의 행사에 의한 담보 책임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67번이요, 항변권이죠. 1번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에 반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목적물에 반환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반환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죠.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잖아요.
이 권리금 매수 방위론이란 손해배상은 이것은 별개예요. 별개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별개의 약정은 동시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행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알겠죠? 잘 알아둬야 되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담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담보는 항상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그래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담보 목적. 그래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피담보 채무 변제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 절대로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를 뭐라 한다? 중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들어간다. 변제기가 뭐죠? 잔금기, 잔금. 그러면 잔금 지급기일부터는 무슨 기가 뭐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쌍방은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4번은요. 채무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틀렸죠. 우리가 항변권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항변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변권이 있다. 그럼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은급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잖아요. 이 항변권이 있는 그 자체로만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래서 이 을이요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그 말이 틀린 것이에요.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말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5번은요. 전세 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 목적물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알아두라고 그랬죠? 가등기 담보에서는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청산금의 반환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은 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자, 68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미 뭐죠? 이전되기 전에 며칠 했죠? 봐봐. 체결했는데 며칠 됐죠?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그것이 어떻게 체결돼? 어떻게 했느냐? 봐봐. 여기는 태풍으로, 여기는 태풍으로, 여기는 갑의 과실로, 여기는 을의 과실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태풍으로 그랬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갑은 을에게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이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요. 자, 2번은요. 태풍이죠. 그러면 대금 지급을 청구 못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 이 말이죠. 갑은요. 그것은 반환해야죠. 반환할 의무가 없다? 틀린 것이죠. 만약에 갑이 잘못이죠. 갑은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전소됐다? 그러면 이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면은 채거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채거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4번. 을의 잘못으로 전소가 됐죠. 을은 누구다? 채권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반대급법. 반대급법은 뭐죠? 매매대금이죠.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들었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위험부담이니까요. 여러분요 기출문제 보면은 위험부담이 26회부터 31회까지 작년까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알겠죠? 동시행 한백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동시행 한백권을 3번 났거든요. 6년 동안에. 그런데 이 위험부담은요 매년 났어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채고했다. 인수를 채고했다는 것은 빨리 받아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 이를 거절했다. 을이 이를 거절했다는 말은 이것을 뭐란다? 수령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죠. 그러다가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이미 가져갔으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태풍으로 멸실됐으면 을이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을이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책임은 원래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69번. 갑과 을은 갑소유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갑이 을이요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갑과 을은요, 갑의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번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 병에게는 권리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럼 이것은요, 을이 대금 채무를 지체한다. 이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계약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데,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해제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한다? 병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은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2번 맞죠? 1번 맞죠? 2번은요, 갑과 을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으면 미리 유보했죠? 그래서 합의로 미리 유보했다. 변경권을 미리 유보했다 이 말이죠.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맞고 2번 틀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무슨 말이죠? 옳지 않는 거 둘 중 하나는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2번이죠. 3번은요,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채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채고했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채고는 의사의 통지죠.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3번 맞죠? 4번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런데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학설적으로는 조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다수의 경우들은 비록 갑이 을하고 계약했죠. 그래서 돈을 병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그 돈을 받겠다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에게 권리가 발생하니까 원칙은 병이 을에게 직접 청구해야죠. 그런데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잖아요? 갑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빨리 병한테 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러니까요, 이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가 없으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 을은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2번이요? 2번? 그렇죠. 2번 이렇게. 자, 70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법정 해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적권의 유보는 법정 해적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우리 보면 우리가 법정 해적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법정 해적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정 해적권은 뭐죠? 합의로 이미 해제할 권한을 유보한 거죠. 대표적인 건 뭐죠? 계약금 계약이죠. 여러분요,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금 계약을 2월 1일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했는데 3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하죠. 그것을 법정 해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건물이 여기서 2월 20일 날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이미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굳이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약정이 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전이라도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한단 말은 법정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아무리 약정 해제권을 유보, 약정 해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은 게 있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1번 틀렸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으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뭐로 가산한다? 이자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재밌는 말이죠. 여기 이자는 뭐다? 여기에 이자는 지연이자다. OX, X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만약에 지연이자의 경우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부당이득의 성질이죠.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마찬가지로요,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받은 것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과세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7월달 모의고사 또 나와 똑같은 질문이 과세 상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3번 시험을 누출했으니까 부정시험이 되겠네요.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는 그랬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두 번째는 뭐? 해제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해제라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됐나요? 4번 계약 해지는 해지가 뭐죠? 해지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 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죠. 자 봐, 지금부터 여러분요 2번하고 5번을 지금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원상 회복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2번은 봐봐. 2번은 여기 2월 1일 계약을 했죠. 여기 5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받은 것들이 있으면 다 어떻게 다 돌려줘야 되겠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이고 계약을 하고 여기 5월 1일에 해지를 하죠. 해지라면 오늘부터 무효가 돼. 오늘부터. 그럼 오늘까지는 뭐가 돼?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죠. 유효니까. 그래서 이자를 가해서 반환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는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제하고 해지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여기 옳은 것은 그랬잖아.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요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알겠죠? 4번. 됐죠?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합의 해제잖아요. 합의 해제 경우는 두 가지가 안 돼. 그냥 해제 경우는 뭐야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는 해제가 되면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요. 여기 합의 해제잖아요.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안 돼. 지금요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그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 해제니까 안 돼. 합의 해제. 알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안 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 합의니까. 채무배액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건 안 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70번 계약금이죠. 1번 계약금의 폭이나 배액 상한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 여기 봐봐.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죠. 우리가 해제권은 뭐죠? 계약해제권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약정은 유효이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고 약정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은 잘 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den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이 종den이죠. 계약금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 아니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den이다. 그 말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물이다.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다. 요물 계약은 반드시 물건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현대 계보 이렇게 것을 요물 계약이다 네 가지. 요물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 계보 이렇게. 무슨 알겠죠? 현대 계보 이렇게.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약금 계약은 만약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약금에 800만 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해약금의 액수가 되는 것은 약정 계약금이지 진정으로 먼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다 이렇게. 3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죠. 이행의 준비만 이것은 이행 단계도 아니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아서 매도인 필요 없어. 둘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네. 매수인이 그럼 무슨 단계? 이행 단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 단계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계약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위약금 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대금 불입 불이행시란 말은 대금 불입 불이행시란 말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중도금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것은 위약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약금으로서 성질은 중도금 이전까지, 중도금 이후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는 뭐라고? 중도금 지급 전에는 뭐라고? 계약금으로 보고 해약금으로 보고요. 중도금 지급 이후는 뭐라고? 중도금 지급 이후는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은요,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정답 옳은 것은 그랬죠? 5번이에요. 자, 70번은요, 틀린 것은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안 돼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과세 수치할 때 매도인 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인도가 중요해요.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에요. 인도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누구? 매수인. 그 말은 과실을 수치한다는 말은 월세를 누가 받아먹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집을 팔았고 집을 샀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람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물건을 인도해 줬을 때, 인도하기 전에는 누가?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누가? 매수인. 이렇게. 2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잖아요. 근데 대금을 완제했다. 인도는 안 했는데 대금을 미리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완납한 후는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에게 간다. 여기 뭐죠? 그 전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그랬죠? 매수인. 이렇게. 3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다.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누가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죠? 잽싸게 매도인한테 알려줘야죠. 그럼요. 그래서 알려주고요. 만약에 이미 알고 있으면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불안하면 위험의 한도에서, 여기요,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해. 이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교환계약이죠. 이런 교환계약은 뭐다?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는 똑같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보충금의 미지급. 이러면요,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 말은 보충금은 매매 대금이나 마찬가지요. 미지급이죠. 그럼 대금을 미지급이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5번 이렇게. 73번요. 임대죠. 차임에 관한 거죠.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 봐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 이렇게 됐죠. 건물의 임대.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을은 매월 말 맞아요? 매년 말이에요? 매월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매월 말에 주는 거 매년 말이 있어. 어떤 거죠? 매월 말은 뭐죠? 매월 말에 주는 것이 있고 매년 말에 주는 것이 있어. 월세를. 매월 말은 누구죠? 뭐죠? 여러분 뭐 찍신이 임했나 봐요. 그냥 찍었나 봐. 그냥 알겠죠? 매년 말 생각을 해. 생각. 동산 움직이니까 동산이요. 그다음에 건물이죠. 건물은 어디 위에 있죠? 대지 위에 있죠. 또 토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 대지. 그리고 동산하고 건물하고 대지는 매월 말. 그다음에 이 대지 빼고 대지 이외의 토지. 대지 이외의 토지는 뭐가 있어요? 농지 있고 전 있고 답 있고 가수원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토지는 뭐예요? 매년 말이에요. 말을 적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요, 건물은 어디에 있다? 대지 위에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대지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동산하고 연상가라고 무슨 알겠죠? 그 외에는 뭐다? 매년 말이다. 매년. 알겠죠? 자, 이번은요, 갑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다.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전혀 못했으니까 봐봐.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를 못했다 그러면 일부만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례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가, 봐봐, 낙례란 말은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죠. 그러면 차임을 어떻게 해야 돼? 차임을 일부가 멸실됐죠. 차임을 깎아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죠. 당연히 감액. 그러면 안 돼요.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 간의 채권관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종전 차임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갑은 을에 대해서 장래 차임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고 감액을 청구하고. 알겠죠? 증감 뭐죠? 여기 봐봐, 차임 증액 청구죠. 청구 앞에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죠.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고 그것이 상당하다 하면 청구 당시부터 증액이 되는 거예요. 5번 갑의 차임 연체가 몇 기?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주택은 몇 기? 2기. 민법은 몇 기? 2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이요? 임대차 몇 번? 당연히 가면 된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74번 지상물 매수죠.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임차인이 그 지상에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 청구는 재판상 재판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봐, 지상물 매수 청구는 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해. 임대차 기간 만료 당시 건물 지상물이죠. 건물이 아니고 지상 나무도 있으니까요.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만료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만료 당시 임대인에게. 알겠죠? 중요한 말은 만료가 됐는데 땅 주인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럴 때는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없을 때는 주장할 수 없고. 그다음 봐요, 만료된 지상물의 소유자. 그러니까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당시 지상물을 이미 타해 처분했다. 타해 처분.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번에요, 여러분요, 우리 시험은 아닌 다른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줘. 지상권자가 여기요 병한테요 임차권을 준단 말이에요. 임차인이죠. 지상권자는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건물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상물이 현존하죠. 이 임차인 병이요 갑한테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면 순자씨가 없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없다고. 알겠죠? 없다. 그래서 왜 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만료 당시 임대인에게 하는데 여기는 임대를 누가 줬어? 땅 소유자가 줬어? 지상권자가 줬어? 지상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지도 않는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됐다고 해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죠. 가장 중요한 게요, 차임 연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 2기에 연체한다. 두 가지가 안 돼. 뭐하고? 지상물 매수 또 부속물 매수가 안 돼. 차임 연체가 되면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다? 기간에 정해이 없을 때 통고하죠. 이 사람은 갱신을 해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임차인은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요, 먼저 갱신 청구를 행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왜? 어차피 갱신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줄 거니까. 어차피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까. 알겠죠? 이때는 미리서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미등기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디? 무허가 미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올해 있잖아. 올해 무슨 시험에 이거 나왔어 알겠죠? 적용 범위. 그다음에 또 지상물 매수 청구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지상물 매수 한다고 돼 있네. 또 법정이상권. 알겠죠? 법정이상권 세 가지.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가 적용이 되고 미등기 뭐가.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지상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에 대상이 되는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왜요? 나중에 근저당권 말소하고 등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관계다? 동시에 봐봐. 우리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거든.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은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이행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틀린 것은 5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5번 틀렸잖아요. 근저하고 설정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3번이요? 3번은 먼저 갱신 청구가 필요가 없다. 맞아요. 갱신 청구가 필요가 없어. 갱신 청구는 언제 하냐? 임대인이요 갱신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를 때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단 말은 갱신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